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김남국, 문진석 이 통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잖아. 민주당이 되게 악재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문진석, 김남국의 이 문자 파동은 이거 진짜 민주당의 악재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에도 악재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다 민주당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번 김남국 비서관과 어떤 문진석 7인회의 핵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7인회의 이 문진석의 어떤 이 문자를 보면서요, 전 솔직히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이재명 대통령만 절실하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주변의 7인회들이나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밀어갖고 초선 배지를 달았던 더민초나, 야 얘네들 미쳤구나. 그냥 얘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갖고 자기네들 권력만 차지하려고 눈이 멀었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문진석만 이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문진석만 이르겠냐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얘네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여기저기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일명 이재명 명파리 족들,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권 6개월째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넘어가고 방어할 수 있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얘네들이 스스로들 조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거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아니 이거 진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응? 진짜 조금이라도 내가 이 문자를 보내갖고 그러니까 늘 아무 사람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배지 달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따위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응? 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사실상 충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권력에서 멀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가까웠던 사람들이 더 설치고 다니고 더 권력을 행사하고 달리는 게 가장 위험한 현상이에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진짜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아무 직책을 맡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지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너도 나도 칙명팔이 해갖고 심지어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에다가 내리꽂는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게 문진석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정말 이게 진짜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지만 모든 통화, 모든 문자 조선일보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조선일보는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지금 안 터뜨립니다. 대통령 힘 있을 때 절대 안 터뜨려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3년차 아니면 2028년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을 몰아다가 한 방에 터뜨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여기저기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네들한테 줄 세우고 이렇게 지금 나서는 순간 친명 패권주의가 되고 모두가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위험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스스로들이 일어설 생각을 하고 진짜 대통령에게 위해가 갈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친명 개파 조직 이런 것도 다 해산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친명, 친청, 반명 이게 어디 있어요? 당원들이 전부 친명인데 지금 모두가 친명 아니에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쟁취한 이재명 정부인데 누가 반명이 있습니까? 거기서 찐명이라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줄세우기 하려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거기에 동조하는 더민초의 일부 의원들, 제가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저는 늘 국힘당 욕하고 검찰 욕하고 사법부 욕하고 취재하고 이런 거에 저는 아주 희열을 느끼고 김건희에 대해서 비리를 밝히고 저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물이 나고 이러는 게 늘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느닷없이 찐문이라고 하면서 뉴비씨와 똥파리 새끼들이 나타나갖고 민주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찐명이라고 하는 이 하청 하바리 유튜브 새끼들, 이 새끼들을 또 이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이런 놈들 너무나 똑같이 판박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두가 친명 아니에요? 여기서 찐명은 또 뭐예요? 응? 그러니까 친명은 뭐고 친청은 뭐냐고요? 응? 아니 나는 이 말이 언론이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친명은 뭐고 친청은 뭡니까? 그럼 정청래가 반명입니까? 친명과 친청의 대결 구도를 만들라 그러면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어야 되는 게, 반명이어야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제 말 맞죠? 친명 대 친청의 대결이다 연병 떠는 이 쓰레기 언론들. 그러면 정청래가 친명과 친청의 대결 구도를 만들라 그러면 적어도 정청래가 반명이 돼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정청래는 친명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잖아요. 응? 이게 말이 여러분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친명 대 친청. 무슨 대결 구도가 될 수가 없잖아. 정청래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맨 앞에서 개혁에 총대를 메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어제 언론이 보면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민주당의 대표 중에서 이렇게 개혁을 직진하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응? 검찰개혁 추석 안에 한다 그러더니 검찰청평 폐지해버렸죠. 사법부 개혁 올해 안에 반드시 사법개혁 한다 그러더니 사법부 개혁안 내놨죠. 국힘당이나 조선일보가 볼 때는 정청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아무리 조선일보가 때리고 국힘당이 비판을 해도 정청래의 개혁 의지는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청래를 그러면 꺾으려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 안에서 정청래를 반명 프레임으로 정청래 반대를 키우는 게, 이게 원래 이런 작전인 거예요. 이 작전 세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가장 힘셀 때 자기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해갖고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게 하는 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꿈꿨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부결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결국은 신기득권 세력들이 당원 주권 막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언론의 정확한 기사입니다. 친청 대 친명 세력이 정청래에게 브레이크 걸었다. 이런 싸움 구도로 어떤 기사를 쓰는 거는 정말 잘못된 기사죠. 그리고 정청래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무슨 리더십이 흔들립니까?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한다 그래갖고 정청래가 잘못된 개혁을 합니까? 반대할 수 없는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 폐지를 민주당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법개혁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청래는 정말로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금 해나가는 것이고, 그 정청래 대표의 개혁에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국힘당과 조선일보겠죠.
대한민국의 저 국힘당과 저 반민주 세력들이 정청래 대표의 개혁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물러나라고 하는 새끼들은 과연 어느 소속의, 그러면 어느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정청래를 가장 불편해하는 국힘당과 조선일보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들은 잠재적 이찍 지지자들이고 파란 이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언론개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당원들이 뽑아놓은 이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제정신이 박힌 인간들입니까? 정청래가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갖고 당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된 당대표를 일부 하바리 유튜버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는 마음에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응? 정말 니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박찬대 당대표가 되면 자기네들이 일부 정청래가 눈에 가시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겠죠. 응? 대표적인 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누구보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어하죠. 그 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초선 배지를 달고 있는 더민초의 일부 의원들, 그냥 자기네들이 민주당의 친명 최대 개파 언론에서 이렇게 써주니까 본인들이 모든 권력을 자기네들이 손에 줬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청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언제부터 민주당이 여러분들 대의원을 걱정했습니까? 예전부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을 위한답시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과거에 대의원제 폐지하고 우리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응원했던 이유는요,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었어요. 제 말 맞죠? 불과 이재명 대표 시절만 해도 21대 국회였어요. 2024년 총선 전까지만 해도 모든 민주당의 기득권은 친문 정치인들을 갖고 있어. 친문 기득권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주류였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전부 여러분들 대의원 폐지하자고 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가야 된다. 모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22대 국회에서 친문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실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거기서 지지했던 초선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갖고 지금 80여 명이 이번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초선만 80명이 넘어요, 민주당. 이런 더민초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막상 자기네들이 권력의 중심이 됐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당의 지금 권력의 주류는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전부 친명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됐죠. 사실 친문 정치인들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친명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되어 있는 이 친명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되고 권력을 잡아보니까 대의원제를 유지시키자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박 몰아낼 때는 대의원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표가 부담스러우니까 1대1로 가자. 막상 지네가 기득권이 되니까 대의원제의 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친명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서 개파를 유지하고 그 개파가 모든 공천권과 기득권을 독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0대 1의 대의원의 비중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 믿고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까불죠. 결국 나중에 사고 터지고 문진석이나 이런 사고 치고 또 다른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요, 결국은 친명 패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역사는 반복되고 한번 겪어본 일들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응?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없는 얘기 했습니까? 진짜 친문 수박거리고 친문 기득권 없애려고 대의원제 결국은 20대 1로 대의원 비율을 축소를 하면서 결국은 경선에서 우리 당원들이 진짜 3선 4선의 막강한 의원들조차 다 날리고 공천 개혁을 사실상 이뤄냈잖아요. 또 다시 자기네들이
친명 기득권으로 새로운 개파 정치를 하는 거죠. 왜 1인 1표제를 방해하냐? 권리당원이 이제 모든 경선에서부터 100% 참여해갖고 경선 직접 권리당원이 민주당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를 100% 행사를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밀고 싶은 사람들이 경선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나 더민초 이런 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지 않겠죠. 당원들의 분위기를 보고 당원들이 개혁을 요구하면 당원들의 개혁의 목소리에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개파 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줄을 서는 정치가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정당 민주당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할 때 그 의원들이 당원을 위해서 싸워주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원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분노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 그때는 니들이 비주류였을 때는 대의원제 폐지하자 그러고 막상 니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마음이 변하더냐. 그게 바로 친명 패권주의의 전조적인 현상의 시작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판에서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비주류였다가 갑자기 주류가 되는 순간 세상이 전부 우스워 보이고 모든 권력을 자기네들이 줬다는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문진석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진석이가 공공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인사청탁도 서슴없이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바리 유튜브 새끼들은 지네가 걔네 진짜 하바리 유튜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열한 게 가장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같이 목소리 높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박찬대랑 정청래의 당대표 선거에서 지네가 밀던 박찬대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결국은 1인 1표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청래 제거의 목적을 가지고 이 하바리들을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 하청을 받아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찬대 공약입니다. 그렇게 박찬대 물고 빨고 박찬대 뭐라 그랬습니까? 대의원 및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지금 하바리들 니네가 지지했던 박찬대의 공약이 1인 1표제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모순이고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 수 있죠. 지네가 지지했던 박찬대도 1인 1표제 하자고 했는데 이 정청래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박찬대가 이루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1인 1표제를 실행하니까 이제는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제거를 위해서 당원 민주주의였던 당원들의 수건이었던 당원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3년 11월 27일 2023년 11월 27일 26일 날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 1대1로 가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었고 꿈이었어요. 이때 반발한 애들이 누구예요? 비명계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 말에 이해가 똑같이 되시죠? 응? 그때 친명이 아닌 1인 1표제 가자고 할 때 반발했던 애들이 비명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사회 표 등가성 매우 중요. 다음 달 7일 중앙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 이때 반대한 게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인물만 바뀐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1인 1표제를 꿈꿨던 것을 정청래 대표님이 1인 1표제로 하자고 하니까 반발 누가 합니까? 수박들이 했던 짓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쵸? 지금 수박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때 반발 누가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대표가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1대1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비명계가 반발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 1인 1표제 가져가는가 반발하는 놈들 왜요? 오히려 친명계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중에 사고 칠 애들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왜 쟤네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지, 이거는 정청래 제거를 위해서 당원들과의 전쟁을 선언한 거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쟤네들은 정청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당원들을 거부한 거예요. 왜 언제부터 쟤네들이 당원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누구보다도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했고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고, 정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진짜 쟤네들 저렇게 모순적으로 그냥 정청래가 싫다라고, 정청래 제거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도 방해하고, 그래서 제가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결국은 쟤네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권력을 잡았더니 아무한테도 견제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비주류로 살았던 울분을 표하듯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당원들에게조차도 그 권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해먹고 싶은 것이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기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가만히 있지, 나중에 이 기득권을 잡는 순간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저것들이 결국은 저 하바리들, 지금 정청래 물러나라고 하는 하바리들과 얘네들이 결국은 누구를 공격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박찬대의 지난 전당대회의 공약도 보여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2023년 당대표 시절의 마지막,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이면요 거의 당대표 마지막이에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일주일 전이에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일주일 전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1대1로 가야 된다. 이거 왜 그랬어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2024년 총선 전이에요. 총선 전이니까 이때의 주류가 누구였죠? 2024년 전이니까 주류는 아직 친문 수박들이었어요. 그쵸? 이때는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하는 애들이 반발한 거예요. 주류가 반발한 거예요. 주류가. 지금은 너무 웃기죠. 지네가 주류가 또 된 거죠. 제 말 이해가세요? 그때의 이재명 대통령이 1대1로 가자고 했을 때 주류는 친문 수박이라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반발을 했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로 가자고 하니까 지네가 새로운 신기득권이 된 애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럼 뭐죠? 당원들에게 주권 안 돌려주겠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국은 뭐야? 하바리들은 지네가 얘기했던 것도 전부 과거의 모순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내란 청산이 완전히 청산됐나요? 검찰개혁이 완성됐나요? 사법부 개혁이 완성됐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런 진행 중인 상황에 당대표를 물러가라? 누가 제일 좋아하는 짓을 할까요? 제가 왜 저들을 신수박 새끼들을, 그리고 잠재적 이찍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민주당을 흔들어서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국힘당과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제 말 맞죠? 왜 민주당의 정청래가 개혁을 안 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정청래가 개혁에 반하면 당대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맨 앞에서 화살을 맞고 있는 정청래를 물러나라고 하는 건 뭐죠?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내년 오로지 지방선거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배지를 단, 여러분들 더민초는 현재 한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의원들 많습니다. 김현정 의원이나 거기 뭐 이성윤 의원,
초선들 모임에 좋은 분들 많아요. 일부가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표적인 게 강득구, 부승찬, 이현주, 유동철 이런 애들. 응?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뭐 친명 최대의 조직, 더민초라는 더 친명 최대의 개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요 민주당이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정당이 분당되고 와해되고 그런 과정은요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개파의 형성, 그 개파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려고 할 때 반발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모두가 친명이지만 이 친명 중에서 또 찐명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모두가 친명일 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가지면 이 안에서 선거를 앞두니까 지네가 찐명이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반명 취급하는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모든 분란의 원인은 더민주 전국혁신은 즉각 해체를 하고 더민초라는 뭐 친명 최대의 뭐 모임이라고 이런 것들 빨리 해산을 하고 오로지 개파 청산을 위해서는 당원 1인 1표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1인 1표제가 없어져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어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죠. 그 부결은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재적위원회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투표를 290명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표가 290표가 안 나와서 거의 집단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 107명은 반대를 했고. 왜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이 배지를 달고 지역위원장이 달고 과거에는 친문 수박이라는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역위원장이 됐을 때는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둬야 된다라고 할 때 얘네들은 폐지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네들이 이제 배지를 달고 지역위원장이 다니까 왜 이걸 반대했는 줄 아세요? 중앙위원회에 여러분들 중앙위원회 참석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이죠. 대부분. 그러면 300명이 넘죠. 3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총 500명 가까이 되죠. 이게 뭐가 문제? 600명 가까이 되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재 중앙위원들, 국회의원들, 기초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대의원이에요. 현직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들이 자기네들이 대의원이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대의원이니까 자기네들의 권리를 깎지 않은 투표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다 대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권리를 깎지 않은 투표야.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네가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배지가 없을 때는 그걸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고. 이현주는 왜 하바리들에게 의지하는지 알려줄까요? 이현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왔죠. 지가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응? 유튜브 언론의 어떤 그 지원 사격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처음에 민주당에 건너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욕은 안 할 뿐이었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유튜브들이 없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바리들 늘 이재명 대통령 찍는다 그러면서 카메라 휴대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유튜브들한테 국회의원이 말을 걸어주고 통화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때요? 생전 국회의원들 쳐다도 못 보던 것들이 국회의원들이랑 통화하고 자기 초청해서 뭐 방송해주고 이것들이 이현주에게 푹 빠지죠. 그러면서 이현주가 하바리들 그래놓고 하바리들을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추천해갖고 1급 포상을 주고 그런
그래서 이현주가 여러분들 보시면 하바리들의 어머니야. 하바리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현주야 지금 보면. 제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것들이 어디 국회의원들이랑 어디 지네가 대화를 해보겠겠어.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랑 전화가 오고 전화 통화하니까 뭐가 됐는 줄 알잖아.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진짜 이 하발이 몇 되지도 않는 것들이 마치 반대가 많아서 부결된 게 아니라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지역위원장, 원외위원장 그리고 일부 더민초의 의원들이 침묵하는 다수의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를 아무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미루고 더민초 의원들이 정청래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나름 성명을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된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지금 저 일부 하바리들과 이 새로운 신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더민초의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쟤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키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오래된 권리당원들, 진짜 진성 권리당원들이 이제는 나서서 아직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재명 참칭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다음 주에 진짜로 민주당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원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님에게 다시 힘을 실어줘서 이번에 부결된 이 당원 1인 1표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 그 경선에서 당원들의 100%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침묵이 모든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저들은 잠깐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게 마치 민주당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밖을 벗어나면 수많은 사실 조용히 관망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진짜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권리당원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님에게 힘을 실어줘서 다시 이 1인 1표제를 제의할 수 있도록 재부의할 수 있도록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다음 주부터 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집회신고를 한 뒤에는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 정도 낮 1시부터 3시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은 각 커뮤니티나 진짜 민주당 당원들이 나섰다 저런 파란 이찍이나 잠재적 수박 새끼들이 아닌 갈라치기 새끼들이 아닌 당원들이 화났다는 모습을 당원 주권주의를 방해한 더민주 전국혁신의 해체와 더민초 의원들의 반성 그리고 그 개파를 해탄시킬 수 있도록 진짜 당원들의 목소리를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단순히 정청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과거에는 당대표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우리가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당대표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하라는 이런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과 갈라치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대표가 언제부터 당원들 목소리 하나하나 이행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당대표가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민주당의 신종 기득권들 수박 새끼들에게 어떤 이런 표결에서 불참을 하는 바람에 부결된 거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태까지 민주당의 당대표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반영해준 당대표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는데 갈라치기 새끼들이 아니에요. 우리 당원 주권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권리당원 1인 1표제 필요 없어요. 대의원 많이 주세요. 이런 도라이 새끼들이 민주당의 목소리가 진짠가요? 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새끼들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아니에요. 저희 권리당원 1인 1표제 필요 없어요. 쟤네들 대의원들 표 많이 주세요. 이게 말이야? 이제는 당원들이 진짜 당원들이 나서 저런 가짜 저는 잠재적 파란 이측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당연한 당원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관망하고 침묵하던 진짜 우리 당원들이 좀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웹자보 공지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간 비록 평일 낮이다 보니까 생업에 너무 참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 잠깐 들려셔갖고 진짜 당원들의 목소리는 이것이다라고 저는 단순히 정청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걸 왜 반대를 하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불과 2년 전에 그 당시에 반대했던 놈들은 비명계. 그러면 지금 정청래 이름만 바뀐 거예요. 정청래 대표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 1대1로 가야 된다. 반발을 친명계가 한다. 이게 뭐야? 비명계가 그 당시에 기득권, 지금은 친명계가 기득권의 반발인 거예요. 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청래가 반명입니까? 무슨 친명 대 친청의 싸움입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지 정청래를 더 좋아합니까? 정청래를 지켜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왜? 지금의 대표가 정청래 대표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개혁의 선봉에 서 있으니까.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거기에 동조해갖고 정청래 사퇴하라고 외치는 분들이 정말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아닌지 누가 가장 좋아하는 짓을 합니까 지금? 지금 정청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 정말 집에서 한번 솔직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청래 사퇴를 하게 되면 누가 진짜 좋아했는지 국힘당이 제일 좋아할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우리가 왜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친명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지금 3명의 최고위원 자리가 공석이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다시는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못 밀어붙이게 이것들이 지금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자리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지금 더민초라는 얘네들이 최고위원 자리를 노릴 거예요. 세석을 전부.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당원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지금 밀고 있는 유동규, 유동철,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 있던데 몇몇 이름 좀 올려봐요. 유동철, 강득구 이런 애들 다 날려야 됩니다. 이건태, 유동철, 강득구 남영희는 안 나온대요. 남영희는 안 나오고 이건태, 유동철, 강득구 반드시 막아내고 이모경, 이성윤 뭐 또 한 명 이런 사람들 반드시 당선시켜갖고 이모경, 김한나는 잘 모르겠고 문정복 하여튼 당원 주권주의 실현할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님 흔들 수 없도록 지금 이런 강득구나 유동철, 이건태 이런 애들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당원들이 막아야 돼요. 얘네들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흔들 수 없도록 지금 당대표를 흔들 수 없도록 체제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모경, 이성윤, 뭐 문정복이 됐든
근데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잘 막아놔야 됩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이번 최고위원 재보선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가담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개인 사심으로 정청래를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발상이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네 기득권 챙기려고 지금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최고위 무산시키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중앙위 제가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반대했습니까? 참석 투표했냐 반대했냐를 하나하나 다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것이고 저는 공개적으로 강덕구, 유동철, 이건태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면 반드시 이들은 막아내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분석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의 심층분석 오늘 12월 6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말씀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분리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종교 해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거기에 이제 종교는 특정 종교를 딱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신천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이미 종교 설립 그러니까 그 재단 있죠. 종교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는 2020년에 사실 취소가 됐어요. 신천지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난리가 났을 때 신천지가 그때 집단적으로 숙식하고 막 그럴 때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까지 쳐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 3월에 그때 사실 서울시 측에서 해갖고 없앴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박원순 시장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2020년 3월이면 언제지? 박원순 시장님 맞지 않나요? 박원순 시장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21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없앴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신천지가 종교 법인이 아예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예 국힘당에 딱 붙은 거예요. 국힘당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을 한 것이고 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헌법에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게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정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나 신천지의 완전한 해산은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집권 초기에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 지금 정리 안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치 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가장 셀 때 신천지나 통일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당연히 신천지나 통일교는 다음 대선 때는 더 난리치면서 국힘당을 밀어버립니다. 그쵸?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말기가 되면 아예 이 종교에 대해서는 밀어붙일 수가 없고 결국은 지금 특검 수사가 통일교를 향하고 있고 사실상 신천지도 국힘당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 22대 대선 때 이 통일교 신천지는 더 노골적으로 집단적으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해산시키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그 종교
해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전국 법원장들의 어떤 회의가 있었죠.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맞서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제는 사실상 뭐 위헌 소지가 있다, 내란 재판부 뭐 이런 것들을 뻔한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근데 이 어제 법원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게 굉장히 왜 위험성이 있냐면, 이거 국민들 겁박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법원이라면요,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사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가 먼저 반성을 하고 현재의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게 먼저였죠. 그렇잖아요. 그게 먼저죠. 왜 내란 재판부 도입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현재의 조희대 사법부가 먼저 반성과 사과를 한 다음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서 자기네들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사나 판사나 이 엘리트주의자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공통점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 집단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불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조희대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2심 재판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하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서 직위원이라는 어떤 식품, 경제, 보건 이런 쪽에 담당하는 직위원 판사가 느닷없이 김용현과 어떤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맡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그리고 시냐 시간이냐 날짜냐, 이때부터 사법의 불신이, 그러면서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법부의 불신은 본인들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사법부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관봉권 사건과 띠지 사건 있죠. 관봉권 띠지 사건과 쿠팡 의혹 상설특검이 오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권섭 특검은 객관적 사실로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안권섭 특검의 성패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결국은 타켓이에요. 관봉권 여러분들 띠지 사건, 당연히 수사하던 검사들이 증거를 없앤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쿠팡 어떤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은 현직 수사 검사, 문지석 검사가 외압에 의해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은 기소됐어야 된다. 이거는 어미준이라는 어떤 차장 검사에 의해서 부장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은 덮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타겟은 검사예요. 검사들을 안권섭 상설특검에서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검사들의 박상용 검사나 최재형 검사, 그리고 어미준 검사를 실질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검찰 내부의 겨냥이 어디까지, 특검이 검찰에 어디까지 칼날을 댈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작됐다. 특검은요 3달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요, 한 번 30일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은 60일이고 30일 동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굉장히, 이 사건이 이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검찰에게 2차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게 더욱더 명백히 굳어지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설특검 관봉띠 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여기저기서 검찰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고, 검찰이 2차 보안 수사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사실상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검찰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검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검사들의 봐주기 수사, 검사들이 증거인멸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작을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내란 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좀 섬뜩한 게 있어요. 어떤 섬뜩한 게 있냐면, 저도 그날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방송을 키면서 이건 내란이야, 윤석열은 끝났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가 멍청해 보이고 무대뽀죠, 여러분들 볼 때. 근데 윤석열은 여러분들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던 날이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김건희 특검이나 계속 부결시키고, 김건희 특검과 여러 가지 특검들이 계속 부결되고,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검들이 자기가 현재까지는 집권 2년 차고 그랬고 힘이 있어서 막아냈지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집권 3년 차, 4년 차 되면요, 국힘당에서부터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는 대통령은 결국은 국힘당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때야 윤석열이가 2022년에 집권을 해갖고 2023, 2024 어떻게 보면 집권 3년 차 들어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권 3년 차 들어가는 날이었고 2025년이 되는 순간 집권 4년 차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될 때까지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정치적으로 20%, 10%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에게 국힘당이 언제까지 지원 사격을 해줄 리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치적 자살행위였다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이가 정치적 자살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집권 3년 차이 때 여러 가지 김건희 지 마누라 특검, 여러 가지 뭐 최혜병 특검, 총체적인 어떤 윤석열 정부의 에킬레스건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요때 정치적 승부수를 걸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가 바뀌면 2025년이 되는 순간 집권 4년 차가 되고, 윤석열은 실질적으로 이 특검을 언젠가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국힘당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은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고, 그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본인의 정치적 승부수가 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윤석열이가 무모했다, 결과론적으로 무모했던 것이지, 윤석열은 지금 생각해보면 치밀하게 군을 동원하고 여러 공공기관들과 선거, 결국은 부정선거가 실질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자행됐다라는 걸로 해서 계엄을 합리화시키고 쿠데타를 합리화시킨 다음에 야당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실 되게 무서운 음모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내란도 할 수 있는 거지, 집권 4년 차 때 누가 쿠데타를 구상을 할 수 있겠어요. 집권 4년 차 때 국힘당에서조차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만 2년 되는 순간, 좀 넘어가는 순간 쿠데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정치적 자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계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게 먼 훗날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내란 1주년을 맞이해 갖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그날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사실상 쿠데타의 하나의 어떤 역사로 남을 것이고, 윤석열은 나중에는 사화나 이런 것들이 역사 스페셜 이런 거 나오면 윤석열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던 타이밍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윤석열의 후진적인 정치적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된 거죠. 윤석열의 승부수는 오로지 무력이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자기의 어떤 현재 처해 있는 전국 돌파를 무력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어떤 정치인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 건 내주고 자기네들이 특검을 막으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못하겠고 오히려 불법적인 계엄을 선택했었다라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부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들 이상하게 연예인 기사가 갑자기 많이 뜨죠. 박나래 매니저와의 어떤 불화설, 갑질 의혹, 어제는 소년범 의혹, 조진웅 배우 오늘 은퇴 선언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조진웅 배우는 갑자기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대 시절에 거의 3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이제 메인 기사로 뜨고,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매니저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쌓였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기사들을 갖고 있는 거는 조중동이에요. 조중동이 캐비넷을 연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캐비넷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지금의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구자연이고, 검찰이 캐비넷을 열 수 없으니까 조중동 조선일보가 캐비넷을 열어서, 지금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조선일보가 연예인 캐비넷을 열었을까? 여러 가지 내란 1주년에 불리한 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진웅 씨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했던 게 그때부터 아마 뒤에서 조진웅 씨에 대해서 탈탈 털었던 것 같고, 하여튼 연예인 기사가 쏟아질 때는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항상 했던 짓입니다. 쿠팡은 덮을 수는 없죠. 왜 그러면 쿠팡뿐만 아니라 현재 관봉권 띠지 사건이나 쿠팡 사건은 이제 오늘 특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뭘 덮고 싶을 거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 뉴스들이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뉴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덮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국힘당에게 보란듯이 이런 연예인 기사를 썼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론을 덮을 수도 있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조선일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예인 기사가 터지면요, 유리한 건 민주당이에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조선일보가 연예인 기사를 터뜨리는 거는 민주당이 유리한 겁니다. 근데 왜 조선일보가 지금 여러분들 봐서도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장경태 의원의 의혹이나 요번에 통일교 윤 본부장이 민주당에도 줬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수사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일보가 연예인 기사를 터뜨려 주는 거는 누가 분노할 것 같아요? 국힘당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니들 봐라, 응? 니들이 잘못한 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 얼마든지 커버 쳐주고 중요할 때 이런 걸 덮어줄 수 있는데, 장동혁 너 지금 그따위로 가는데 너 우리가 돕지 않는다. 저는 이런 연예인 기사가 갑자기 쏟아져 갖고, 사실 여러분들 연예인 기사 쏟아지는 지금 전국은 민주당이 유리한 전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민주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적으로 가다가 수세에 몰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란 재판부 설치나 위헌 여부나, 지금 민주당은 개혁을 주체해요.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예인 기사가 터지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데, 밖에서 볼 때는 조선일보가 왜 지금 연예인 기사를 터뜨려갖고 다른 이슈들을 접냐?
저는 국힘당 보란 듯이 해준 것 같아요. 니들 지금 장동혁, 그래서 어제 윤한홍이가 윤핵관의 핵심이었던 윤한홍이가 장동혁을 비판했거든요. 저는 결국은 조선일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힘당에게 보여주는 어떤 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봐봐라, 니들 위기 때는 자기네들이 어떤 이런 얼마든지 이런 힘을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조선일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연예인가 이슈가 터질 때는 정치권에 좀 큰 일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연예인 이슈가 터질 때 가만히 패턴을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조선일보가 터뜨려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힘당이 더 분노하게 해서 빨리 너희들 장동혁 바꾸자 하면 너희들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 같아요.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으면 장동혁이나 이쪽은 우리 보수 신문들에게도, 자칭 보수 신문에게도 지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선일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에게 우리가 위자료 청구 소송 있잖아요. 졸라 웃긴 게 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저희한테 이걸 보내왔어요. 불출석 사유서.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개인 명의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자기 못 나간다. 이게 언제냐면 원래 재판이 이게 보세요. 요거는 보여줘도 되겠다. 이거 보세요. 수용자 수용번호 3617 윤석열, 재판일자 12월 4일이었어요. 12월 4일날 재판이었는데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를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더욱더 재밌는 거, 여러분들, 윤석열의 필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박. 불출석 사유서 윤석열이 직접 쓴 거예요. 수용번호 3617 성명 윤석열, 12월 4일 중앙 합 25부 본인 재판 출석하여야 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불출석 이렇게 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린 줄 아세요? 직접 쓴 사인을 우리가 본 거야. 재밌는 얘기 해줄게. 윤석열 바보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잘 생각해봐. 전 이걸 보고요, 윤석열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 봐봐. 민사재판은요, 윤석열이가, 우리가 소송 걸었잖아, 집단소송.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 안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민사재판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출석의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민사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근데 저 바보는 검찰에서 남들만 기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형사재판으로 생각한 거야. 내 말 이해가요? 늘 검사들이 기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으로만 생각해갖고 민사재판은 출석을 해야지, 이걸 모르는 거야. 바보야. 이거 안 내도 되는 거거든. 그냥 불출석 사유서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는 거거든. 응? 법원에 제출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응? 그냥 변호사가 하는 거거든. 와. 입회 교도관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가만 생각, 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나 12월 4일인가? 내가 개념이, 그때 무슨 또 재판이 하나 있던데, 내가 이거를 나갈 수가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 이거 쓴 거 봐. 이거 바보잖아, 바보. 이거 바보잖아. 분명히 여기 민사재판이라고 돼 있거든? 민사 단독? 바보야. 진짜 바보야, 저거.
아니 민사 재판을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응? 진짜 바보야. 재밌지? 지금 윤석열한테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매긴 게 저 소송을 함으로써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변호사를 구하느라고 돈을 썼다. 그치? 우리는 25,000원인가 3만원 냈죠. 윤석열은 일단 변호사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다. 먼저 그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윤석열이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쵸? 윤석열이 지가 자필로 쓸 정도면 자기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이게 뭔 말이야? 불출석 사유서인데 중앙합 25부 본인 재판 출석하여야 합니다는 무슨 말이야 이게? 너 출석하여야 합니다인데 출석할 수 없다야? 이게 뭔 말이야? 성명 뭔 말이야 이게? 응? 뭔 말이지? 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나중 딴 걸 봤더니 다른 재판이 잡혀 있다. 맞아. 이게 무슨 말이야? 중앙합 25부에 본인 딴 재판이 있다. 다른 재판이 있다라는 거야. 맞아. 내란 재판이 있어서 여기 못 나간다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소송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있다 그래갖고 내가 바보다. 맞아.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우리 소송 어떻게 되게 하냐고 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저희 소송 잘 진행되고 있다. 알겠죠? 지금 우리 소송 잘 진행돼가고 있고 윤석열이가 자필로 우리한테 불출석 사유서도 보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라. 알겠죠? 그냥 이재일 변호사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저거 소장 내고 해갖고 불출석 사유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